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집점부터 잡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우선 들어오신 분들, 어, 홍보대사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저희 구독자들이신가요? 아니면은 이번 주 토요일에 면접고사를 보는 수험생 여러분들이신지 한번 좀 댓글을 적어주시면은 제가 라이브를 진행하면서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음, 썸네일 보고 들어오셨나? 음, 썸네일 친구 참 예쁘죠? 음. 오늘 이 친구가 게스트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예, 저희 홍보대사 친구인데 오늘 그래도 썸네일에 좀 등장시키고 싶어서 네, 그렇게 넣은 거고요. 오늘 이 친구가 출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혹시 그걸 기대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미리 말씀드리니까요. 오늘은 순수하게 저 혼자 나옵니다. 그럼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대학교 입학관리팀에서 근무하는 입학사정관 김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11월 23일 유튜브 라이브는 이번 주 토요일에 예정되어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 관련된 안내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실제로 작년도에 2023학년도 입시에서 면접을 치렀던 친구의 컨텐츠가 바로 이전 라이브에 있으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라이브 할 때 좀 다뤘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때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좀 빠르게 정리된 부분들이 있어서 좀 그쪽 부분도 오늘 자세하게 다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시죠. 우선 일정 부분을 좀 공유를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23일이고요. 이틀 뒤인 25일에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가 진행이 됩니다. 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은 여기 쭉 참고를 해주시면 되고요. 유의사항이나 이런 부분들 좀 정확하게 체크해서 불이익 받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음, 저희가 학생부 종합전형을 할 때 어떤 기준을 중점적으로 평가를 하는가에 대한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는 합니다. 네, 우선 기준은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 학업 성취도, 그 다음에 전공 적합성 및 잠재 역량,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성. 이렇게 세 가지 항목에서 평가가 진행이 되고요. 각각의 항목에 대해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학업 성취도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시는 전공과 관련된 본인의 호기심이나 아니면은 주요 교과들의 교과 세특 등을 좀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근데 그렇다고 주요 교과만 보는 거는 아니고요. 전반적인 수험생의 생활기록부 교과 세특을 다 보긴 보는데 주요 교과를 중점적으로 보게 되고 이 친구의 활동들이 그리고 학교에서 수업 때 했던 활동들이 우리 전공과 잘 일치하는지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공 적합성 및 잠재 역량. 이쪽 부분은 이제 학생의 창의적 체험 활동 부분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교과 세특 중에서도 이 친구가 이 전공에 관련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거나 어떤 포부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이 직업과 관련된, 이 전공과 관련된 어떤 활동들을 했는가, 이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게 됩니다. 이 학업 성취도와 전공 적합성 및 잠재 역량이 비슷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겠는데, 실제로 평가를 할 때는 생각보다 굉장히 다르게 평가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인성이라고 하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성실성, 여러분들의 성실성을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제 출결, 1차적으로는 출결이 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학교 선생님들께서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상, 행동 특성 획득을 주로 보게 되고요. 그리고 학교 폭력 같은 경우에도 반영이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여기 밑에 보면은 주요 과목 성적뿐 아니라 학교 생활 기록부의 다양한 부분을 토대로 위 세 가지 항목을 평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이 세 가지 항목들을 다 보게 되고요. 배점은 학업 성취도 35%, 그리고 전공 적합성 및 잠재 역량 35%, 마지막으로 인성이 30% 이렇게 평가가 진행이 됩니다. 네, 울산대학교의 면접고사는 블라인드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 대기장에 입시를 하게 되고 수험생들은 본인의 이름이나 학교가 아니라 가번호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래서 가번호를 부착을 하고 있으면은 이제 호명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면접실에 들어가게 되고요. 1대 다의 면접으로 진행이 됩니다.
수험생이 1, 면접관이 다 해서 이렇게 이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런 형태로 진행이 되고요. 면접은 10분 내로 진행이 되고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반해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면접 준비를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정말 꼼꼼하게 살펴보신 후에 면접에 들어오시면 되겠다라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음, 어떤 식이냐면은 이 뒤에서 좀 여러 가지 질문들을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학교생활 기록부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아니라 그 활동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교과 관련된 내용들을 구체적인 부분까지 좀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거기에 관련된 스토리들까지 좀 구체적으로 점검을 해본 후에 면접에 들어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 면접이 끝난 후엔 퇴실하시면 되고요. 주로 좀 공통적으로 많이 받게 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면접 때 교복을 입어도 되나요?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블라인드 형태로 면접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네. 해당 지원자의 신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복장은 착용이 불가능한 것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복을 착용하실 수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교과의 성적이 낮으면 면접에서 불리한가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사회, 영어가 주요 교과인데 그러면 내 성적에서 국어, 사회, 영어 이 세 개 교과목이 성적이 굉장히 낮다. 뭐 7등급, 6등급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럼 불리한가?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이런 것도. 근데 답변 드릴 때 지원자 평균 대비해서 그러니까 지원자들 전체의 평균에 비교를 해서 수험생의 성적과 지원자의 주요 교과 성적의 상승, 하락의 추세가 면접에서 더욱 중점적으로 다뤄지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단순히 본인 수험생의 등급이나 점수가 전부가 아니고요. 이 학생이 뭐 지금 점수가 좀 다소 낮더라도 꾸준히 성장하고 있었는지 아니면 쭉 떨어지고 있었는지 이런 부분들을 면접에서 질문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국어, 사회, 영어가 있다고 했을 때 국어와 사회는 계속 꾸준히 성장을 했거나 아니면은 유지가 되고 있는데 영어가 급격히 떨어졌거나 혹은 영어가 급격히 성적이 향상이 되었다면 그 부분에 관련해서 면접관이 질문을 할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불리의 문제라기보다는 이런 형태의 질문들을 던지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많이 물어보는 것들이 질병 결석, 그리고 질병 지각이 너무 많은데 많이 불리한가요? 기본적으로 출결이 인성 부분에서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바, 분명히 결석이나 지각이 많다면 유리하지는 않겠죠. 하지만 저희가 출결 관련 사항을 점검을 할 때는 미인정을 더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인정이라고 찍혀 있는 것들, 미인정 결석, 미인정 조퇴. 그러니까 미인정 조퇴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한테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도망간 거죠. 그리고 미인정 결과, 미인정 지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감점 요인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인정결석도 지나치게 많다면 면접에서 확인할 수 있겠죠. 뭐 본인이 큰 부상을 입었었다든지 아니면 질병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사유가 있었다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면접 때 질문을 하게 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질문에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좀 잘렸네. 작년 대비 평가 내용이 이게 뭐였냐면은 평가 내용을 좀 알고 싶다. 작년 대비해서 좀 많이 달라지냐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종합유형 가이드북이라는 저희 자료집이 있습니다. 뒤에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좀 화질이 굉장히 안 좋은데 이게 나만 그런가? 잠시만요. 화질이 너무 안 좋아가지고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화질이 굉장히 안 좋으신가요? 나는 고화질로 설정을 했는데 음, 네, 화질이 좀 개선이 됐네요. 지금 한 분 더 들어오셨는데, 뭐 수험생이시면은 제가 이 라이브 하는 중간에라도 언제든지 질문해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 장소하고 시간을 물어보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네, 면접 장소 및 시간은 면접 3일 전 수험표 출력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라이브 하는 김에 실제로 온라인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입학관리팀이 아니지. 자, 울산대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은 여기에 입학 홈페이지가 있죠. 입학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네, 여기 배너 닫아주시고 보시면 여기에 2024학년도 수시 학생부 종합특별전형 면접고사 안내라고 나와 있죠. 네, 여기 공지사항에 들어가시면 여기 유의사항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수험표 출력 들어가시면은 네, 이렇게 로그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성명, 생년월일, 수험번호 입력을 하시면 본인의 수험표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면접 시간이랑 장소랑 다 수험표에 나와 있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고사인 경우에는 면접이 한 타임에 진행이 되지 않고 총 세 타임으로 나뉘어져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의 시간을 정확히 확인하셔야 된다. 내가 오전 존지 아니면 오후 존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만 면접에 차질 없이 참여하실 수가 있다라고 안내를 드리고요. 면접관은 몇 명인가요? 라는 질문도 많이 하시는데 학과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면접관 3명에 지원자 1명으로 면접이 진행이 됩니다. 다대일의 면접이라고 앞에서 한번 설명드렸었죠. 그리고 주요 교과 관련된 내용만 질문하나요? 이것도 좀 설명드렸던 건데 음, 예를 들어서 뭐 공대 같은 경우에 수학, 과학, 그리고 영어 이런 것들을 주로 보게 되는데 뭐 그러면 수학, 과학, 영어만 질문을 하냐라고 묻는다면 주로 주요교과에 관련된 부분들을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그 외에 주요교과가 아닌 교과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그 교과 세특사항들을 보게 되면은 주요 교과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전공과 관련된 내용들이 적혀 있는 경우들을 굉장히 자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한문 교과에서도 여러분들이 지원한 전공과 관련된 교과 세특사항이 적혀 있는 경우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주요 교과 관련된 질문만 하냐라고 한다면 생활기록부 전반적인 내용을 다 질문할 수 있다. 다 질문할 수 있다. 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평가 과정에서 지원자의 학업 역량과 적합성인데 죄송합니다. 전공 적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해 뭐 인재상을 주요 평가 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라는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요.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사전 면접 질문을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시는데 이 부분은 저희 학생부 종합 유형 가이드북에 나와 있습니다. 네, 학과별로 나와 있고요. 어떻게 들어가는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에 저희 아까 보여드렸던 울산대학교 입학 홈페이지고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이라는 카테고리 보이시죠? 요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 자료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집을 보게 되면은 음, 뭐 어차피 인터넷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기서 직접 보여드릴게요. 여기 학생부 종합전형 가이드북 해서 보면은 여기 밑에 다운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보시면은 저희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고 학과별로 경쟁률이나 모집 단위, 모집 인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인재상 부분들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쭉쭉쭉 가면은 뒤에 여기 예시 질문들 네, 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로 인재사항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 인재사항이라는 거는 그 학과에서 어떤 학생들을 선발할 거냐에 대한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는 주요 교과는 국어, 영어, 사회이고 음, 인재상은 크게 세 가지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사회 현상에 대한 비판적 이해와 분석 역량을 갖춘 학생. 이런 학생을 뽑는다. 그러면은 교과 세특에 국어나 사회교과의 교과 세특을 보면은 이런 사회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국제적인 상황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연구를 한, 뭐 작업, 뭐 이런 것에 대한 탐구 활동을 함, 뭐 발표를 함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죠. 그런 것들을 참고를 하게 되고요. 자발적이면 지속적인 봉사활동 경험이 있는 학생이라고 인재상에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진행하는 봉사활동 외에는 반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봉사활동 시간이 뭐 많냐 적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봉사활동을 했다면 뭐 이 활동이 어떤 의미가 있었냐 아니면은 뭐 봉사활동이 굉장히 적다면 뭐 왜 적냐라는 식으로 질문을 할 수는 있어요. 그리고 교과 비교과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 비교과 활동이라고 한다면 주로 창의적 체험 활동 쪽에 많이 있고요. 그 창의적 체험 활동이나 동아리, 거기서 동아리 그런 것들에 열심히 참여하는 학생들, 이런 학생들을 사회복지학과에서는 이 주요 인재상으로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네, 그 전공별로 다 나와 있으니까요. 반드시 인재상 정도는 꼭 확인하시고 면접에 들어오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기왕이면 그 학과에서 요구하는 인재상에 맞는 캐릭터를 구축을 하고 들어가시는 게 면접에서 훨씬 유리하겠죠.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1번 사회현상에 대한 뭐 이런 얘기가 있으면은 독서, 화법과 작문, 실용국어, 사회문화 등의 교과에서 다양한 토론, 연구, 조사활동 이런 것들 한 거. 그리고 동아리 활동 중에 사회문제나 사회현상을 다룬 활동. 네, 이런 것들. 2번 봉사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교과 및 비교과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는 학생, 수업 중의 성실도, 그리고 창의적 체험 활동, 그리고 담임 선생님께서 적어주시는 행동 특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학생부 종합 유형 가이드북에 보시면 이런 모집 단위별로 면접 예시 질문들이 있는데, 이게 질문이 굉장히 좀 쉽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막상 실제로 답변을 적어보세요. 적어보고 본인이 적은 질문 답변들에 대해서 한번 직접 입 밖으로 내서 얘기해보는 연습을 해보시면 만만치 않습니다. 특히나 앞에 면접관이 3명이 앉아 있고 그리고 나 혼자 앉아 있고 앞에 책상도 없어요. 그렇게 긴장한 상황에서 앉아 있는 자세까지 관리를 하면서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들을 한다라는 건 생각보다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일 수 있죠. 그리고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여러분들 전공에 해당하는 질문에만 답변을 준비하지 마시고 그 다른 전공들도 한번 쭉 보십시오. 예를 들면 여기 쭉쭉 나와 있죠. 너무 귀엽다. 여기 보시면은 네, 다른 전공으로 가더라도 충분히 우리 전공과 상관이 있는, 아유, 죄송합니다. 이거 되게 어렵네. 다른 전공으로 가더라도 내 전공과 상관이 있는 내용들이 꽤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역사문화과에서 고교 생활 중 사회적 약자를 돕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했나요? 이런 질문은 사회복지학과에서 물어볼 수 있고 뭐 여러 전공에서도 같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전공에 관련된 것만 보지 마시고 여러 전공들에 있는 질문들을 하나하나 보시면서 나라면 이렇게 답변을 할 것 같다 라는 그런 시뮬레이션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학업 성취도 관련된 질문이 이런 유형으로 나갈 수가 있어요. 역사 관련 성취도가 낮은 편인데 앞으로의 극복 방안을 말해주세요. 그러니까 혼내는 게 아닙니다. 너 점수 왜 낮아? 이렇게 해서 혼내는 게 아니라 아, 역사문화과에 지원을 했는데 지원을 했다기에 자네는 역사 점수가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지원자 평균에 비해서. 근데 앞으로 그럼 넌 역사 성적을 높이거나 역사 공부를 위해 어떤 노력들을 할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혼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본인이 점수가 낮다고 해도 이 이후에 어떻게 학업 계획을 세울 건지에 대한 얘기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 뭐 무난하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본인이 성적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위축되고 자신감도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압박하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이 친구가 지금 현재를 파악하고 있고 나아지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오해 없이 그냥 당당하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학과 같은 경우에 2학년 특기사항에 국가의 사회복지제도가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이거는 이 부분은 교과서 혜택에 적혀 있는 내용이에요. 의견을 제시함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기서 추가 질문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어떤 제도가 특히 개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라고 했을 때, 거기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예. 근데 저희가, 저희가 본 내용은 2학년 특기사항에 국가의 사회복지 제도가 체계적으로 보완되어야 한다까지를 본 거고요. 이후에 그럼 어떤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가는 그 자리에서 답변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창의적 체험 활동에서 진로 체험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이 진로와 관련된 활동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하시죠. 그러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과 느낀 점을 말해달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교우 관계에서 갈등 경험과 해결 사례가 있나요? 이거는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것도 팁을 드리면 어, 구구절절하면은 어렵겠죠. 그래서 뭔가 상황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할 때는 꼭 전달해야 되는 메시지를 반드시 앞부분에서 먼저 해주시고 그 뒤에 길지 않게 한 두세 마디 정도의 문장으로 부연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시간 관계상 답변하다 중간에 끊길 수도 있고요. 그런데 핵심 메시지가 뒤에 있다 보면은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하고 쓸데없는 얘기만 하고 그냥 다음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교우 관계에서 갈등 경험과 해결 사례가 있나요? 라는 질문이 들어오게 되면은 저는 이런 갈등에서 이렇게 해결했던 사례가 있습니다. 라고 먼저 있다라고 답변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거기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아니면 거기서 애로사항은 없었는지 그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멘토 관련된 질문들도 있고요. 생각보다 질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몇 개 더 보도록 하죠. 그 경영정보학과 같은 경우에 진로 활동 내용이 우리 학과와 무관한데 경영정보학과에 지원한 동기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생활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1학년 때 진로와 2학년, 3학년 진로가 꼭 일치하지 않을 수 있죠. 1학년 때는 전혀 관련이 없는 진로를 가지고 있다가 2학년, 3학년 계속 진학을 하면서 꿈이 좀 구체화되고 그렇게 바뀌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중간에 꿈이 바뀌었는데 불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바뀌었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진로가 달랐다고 하더라도 여러 교과에 있는 교과 세특을 보면은 관련 있는 내용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를 짜서 오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반도체학과 학년별 성적 추이에 대한 본인의 생각을 말해주세요. 이 질문도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까다로운 질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성적 추이라는 게 성적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보게 되는데, 어, 중요한 건 주요 교과를 중심으로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교과들에 대한 내용을 쭉 풀어주는 게 더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음. 학년별로 성적 추이가 오르고 내리고 자체를 보려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이 수험생 본인이 어떻게 판단을 하고 있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싶어 하는가가 이 질문의 핵심 메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어, 본인이 성적이 올랐다면 당당하게 얘기하겠지만 본인이 성적이 계속 하락세라고 하더라도 왜 하락세인지를 얘기를 하면 돼요. 조선해양공학부 학생부에 기재되어 있는 아이들을 위한 작은 선박이란 무엇이며 기획 목적을 설명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전공과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고 그 추가적인 설명을 요구하는 질문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쭉 한번 보시기를 추천을 드려요. 여기 나와 있는 질문들에만 다 답변할 수 있어도 굉장히 무난하게 면접이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음. 뭐 이런 것도 어렵죠. 만일 팀 프로젝트 수행 중 팀원 한 명이 불성실한 태도를 취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요? 그러니까 보통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팀 프로젝트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 한 명 한 명의 능력도 중요하겠지만 협업 능력이 굉장히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중에 뭐 팀원 한 명이 불성실하면 너는 어떻게 할 거냐?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고 어떻게 이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거 어렵네요.
디스플레이, 반도체, 연료전지, 태양전지 등 다양한 분야를 조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여기까지는 생기부에 실제 있는 내용이겠죠. 그 재료공학에서 어느 분야에 관심이 있나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것도 저는 재료공학에 이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라고 먼저 확실하게 얘기를 해주고 그 뒤에 부연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로 들으면 참 쉽죠. 이게 실제로 면접 중에 얘기를 하려고 하면 굉장히 까다로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반드시 연습하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틀 전인데 전혀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계속 연습하면 됩니다. 좀 그 모집요강이 아니라 그 학생부 유형 종합 가이드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이런 형태의 질문들도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도 좀 정리를 했습니다. 이것들은 100% 이걸 질문을 한다라는 내용은 아니고요. 면접관에 따라서 질문 내용은 굉장히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분위기로 면접이 진행이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땡학년 땡땡 활동에서 어떤 분야에 관심이 많아 진로에 대해 준비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 포트폴리오를 작성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 물어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두 번째 질문도 아까 앞에서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죠. 어, 뭐 예를 들어 3학년 1학기까지 좋은 성적을 유지하였는데 뭐 그 이후로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뭐 이유가 있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이유가 없었을 수도 있지만 이 질문에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음, 갑자기 과학 성적이 큰 폭으로 하락하게 되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뭐 과학 같은 경우에는 물리를 들었다. 아니면 수학 같은 경우에는 미적분 기하학을 들었다. 뭐 이런 상황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본인 좀 성적을 얻기 불리한 교과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이면은 성적이 내려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런 이유로 해서 성적이 내려갔다. 성취율이 그렇게 설명을 하면 됩니다. 네, 이것도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혼내는 게 아니에요. 혼내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걸 정확히 파악하고 있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냐를 묻는 겁니다. 뭐 이런 것들. 과학적 원리에 대해 설명함, 뭐 거기까지가 생기부에 나와 있는 내용일 거고요. 장단점 그리고 활용 방안에 대해서 추가적인 얘기를 더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학업 성취도보다는 전공적 합성 또는 잠재 역량에 관련된 질문이라고 보고요. 이거는 뭐 땡땡을 미수하였는데 학습 공백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설명하시오. 음, 예를 들어서 공과 계열에 진학을 하고자 하는데 뭐 나는 물리를 듣지 않았다. 뭐 나는 물리를 듣지 않고 뭐 기계공학을 전공하고 싶은데 물리를 듣지 않았고 뭐 화학, 그다음에 생물, 지구과학만 들었다. 그러면 이제 면접 중에 물리를 안 들었는데 학습 공백을 어떻게 메꿀 거냐라는 질문을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에 본인의 계획을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네, 근데 이거는 쉽지는 않은 질문일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학업 성취도에서는 이런 형태로 본인이 직접 수강했던 주요 교과나 아니면은 각 교과 세특에 관련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질문을 하게 됩니다. 네, 이런 느낌으로 질문이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해 주시면 되겠고요. 전공 역량에서는 한 6가지 정도 예상 질문들을 좀 뽑아봤는데 본인이 뭐 땡땡 전공 학도로서 잠재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예를 들어서 뭐 본인이 첨단 소재 공학을 지원을 했는데 본인이 첨단 소재 공학 학도로서 잠재력이 있다면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서 본인이 여러 가지 본인의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가급적이면 가능한 한 생활기록부에 언급된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그 추가적인 질문들도 본인의 계산 안에서 나올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잠재력이라고 하면은 뭐 아직 내가 이 분야에 직접적으로 뛰어들진 않았지만 이런 가능성을 난 고등학교에서 확인했다. 이런 내용들을 얘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동아리 활동도 생각보다 질문들이 좀 있는 편이고요. 동아리 활동에서 배운 게 뭐고 그 활동이 이 학과의 지원에 끼친 영향에 대해 설명하라 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사회복지를 전공을 지원을 하는데 봉사 동아리를 했다. 그렇다면 이게 딱딱 매칭이 되지만 정말 뜬금없는 동아리를 할 수도 있잖아요. 동아리라는 게. 그러면 그냥 그렇다고 버리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했던 여러 가지 중에서 이 전공과 관련된 부분을 찾아서 답변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게 더 면접관들에게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심스럽게 들어요. 그리고 가장 자신 있는 교과목과 자신이 없는 교과목은 무엇인가? 이 질문도 굉장히 자주 할 수 있는 질문인데, 전공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답변하면 제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가장 자신 있는 교과목은 알아서 하시고요. 자신이 없는 교과목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경찰에 지원을 한다. 그러면 국어, 사회, 영어가 있는데, 제일 자신 있는 과목은 사회고, 자신이 없는 교과목은 영어다. 어, 그냥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없기 때문에 나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하겠다라는 것까지 연결이 되면은 괜찮은 답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왜 물어보겠어요? 그러니까 면접관의 질문에서 맥락을 찾아내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질문을 했을 때 나한테 얻고자 하는 대답이 뭘까, 답변이 뭘까라는 부분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부분은 현장에서 순발력만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본인이 면접 보기 전에 사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학생부 유형 가이드북 보면서 내가 이런 스토리를 내밀어야지 라는 거를 사전에 좀 계획을 하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네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도 본인의 전공 적합성에 대한 얘기예요. 뭐, 나는 계속 뭐, 기계 쪽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갑자기 전기과에 지원을 했다든지. 그러니까 분명히 이 친구가 쭉 해오던 교과나 전공이 있는데, 3학년이나 2학년 2학기 때 갑자기 다른 걸로 바뀌었다. 그럼 왜 바뀌었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성의 없게만 답변 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은근히 졸업 후 목표에 대한 질문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졸업이라는 것은 고등학교 졸업이 아니라 대학 졸업 후의 목표입니다. 예, 본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 학교에 지원을 했는가, 그리고 우리 학과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에 부합하는가, 이거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 위한 질문으로 판단이 되고요. 뭐, 여섯 번째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질문으로 나오곤 해요. 그래서 전공 역량 같은 경우에는 전공 지원 동기, 그리고 관련 활동, 그리고 전공과 관련된 본인의 강점과 약점, 특히 약점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개선 방안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면 좋다. 그리고 창체 활동 관련해서 그것도 질문을 많이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인성 부분입니다. 인성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출결, 봉사, 그리고 어려웠던 경험과 극복한 사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려웠던 경험이 그냥 어려운 게 아니라 극복을 어떻게 했는가가 더 방점이 찍히겠죠. 한 6가지 정도 볼게요. 2학년 1학기 때 출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유가 무엇인가? 뭐 보통 여기서 출결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한다면 미인정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뭐 인정이라고 하더라도 인정 결석이 막 20일 뭐 이렇게 되면은 질문할 수 있죠. 그래서 출결 상황이 좋지 않은데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본인이 감추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이거는 좀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활동은 무엇인가? 이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교외 활동들은 지금 반영되지 않지만 교내에서 또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뭐 수업 중에 도우미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교내 환경정화 활동이 있을 수도 있고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공식적인 봉사활동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중에서 내가 제일 기억에 남는 활동은 무엇이냐? 이거를 얘기하시면 되는데 모든 질문들에 대한 답변들은 철저하게 전공과 관련해서 답변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본인이 했던 봉사활동에 전공과 관련된 요소들을 뽑아서 답변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살면서 경험했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무엇이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였는가. 이 부분도 스토리 하나 정도는 가지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뭐 어려웠던 문제라고 한다면 그게 뭐 남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수월해 보이고 가벼워 보일지라도 본인 기준에서 굉장히 어려웠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려웠던 문제는 뭐 A였다라고 먼저 얘기를 하신 다음에 뭐 교수님께서 추가 질문을 하실 수도 있고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만약 추가 질문이 있다, 그럼 답변하면 되고 추가 질문이 없다면 그냥 빠르게 얘기하면 됩니다. 어려운 문제는 A였는데 나는 이 A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B라는 노력을 했고, 그래서 뭐 그게 성공했다, 실패했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됩니다. 네. 이런 것도 교수님들께서 굉장히, 면접관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입장 바꿔서 여러분들이라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리고 전공 관련해서 본인의 멘토, 그리고 좌우명. 생각보다 생활기록부에 좌우명과 관련된 내용들이 솔찬히 나옵니다. 네, 그리고 좌우명에 대한 부분들. 그럼 좌우명이 뭐냐라고 하면 제 좌우명은 이겁니다. 그리고 이러이러하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할 때도 전공하고 연결해서 네, 계속 전공 관련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그 전공과 관련된 본인의 강점과 약점. 이 부분은 강점 먼저 얘기하시는 게 좋고요. 예, 약점을 다음에 얘기하시는 거를 권합니다. 네, 강점과 약점은 생각보다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제가 여기서 지금 차이점이 강점이라고 하지 않았잖아요. 강점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강점과 약점입니다. 장단점이 아니라 본인의 강한 면과 약한 면입니다. 네, 면접이란 선발의 과정이기 때문에 저는 강점, 약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인성 관련된 실질적인 질문들을 하기도 해요. 타인을 돕기 위해서는 나의 권리 중 일부를 양보해야 하는 상황에 처한다면 본인의 선택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데, 이 부분도 솔직하게 답변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이 있는 질문이 아니라서 여러분들께서 그냥 솔직하게 본인의 생각을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의 의도는 뭐 수험생의 인성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본인의 입장이나 생각을 얼마나 체계적으로 그리고 깔끔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는가, 의사표현 능력이라든지 논리력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측정하는 질문이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어, 면접이라는 게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한 거 이상으로 스트레스적인 상황일 수 있어요. 진짜 막 대기실에서의 그 긴장된 공기와 면접실에 들어갔을 때 그 면접관들의 표정, 그리고 그 공기,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형태의 압박 면접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그런 압박 면접이 아니라 음, 교수님들께서도 최대한, 면접관님들께서도 최대한 좀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고요. 여러분들이 뭐 답변을 못한다고 해서 면접이 1, 2분 내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한 사람당 한 7분에서 10분 내에 면접이 진행이 되고요. 면접이 최대한 매끄럽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 학교 재학생들, 홍보대사, 그리고 면접관들 계속 노력하고 있으니까요. 관련된 부분들 불편함 없이 최대한 매끄럽게 면접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이 하나도 없어요. 이 썸네일에 있는 친구가 등장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여기 밑에 저희 오늘 라이브 밑에 게시글 보시면은 여기에 저희 학생부 종합유형 가이드북으로 바로 연결이 되는 링크가 있고요. 그리고 이 댓글이나 아니면은 저희 인스타그램 아니면 저희 홈페이지에 묻고 답하기에 들어오셔서 궁금하신 점 질문하시면 언제든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제 면접까지 한 이틀이 안 남았죠. 이제 내일 하루 지나고 나면 다음날 바로 면접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고 준비하셔서 좋은 성과 이루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라이브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